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성종 태실이 창경궁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경궁의 정문에 해당되는 이 홍화문을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 돌다리를 건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옥천교가 되겠고요. 이 옥천교를 지나서 명정문을 거쳐서 바로 정전에 해당되는 명정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독특하게도 이 창경궁의 경우는 이 정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임금님은 남면을 하신다고 해서 남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이 창경궁의 경우는 동향을 하고 있으니 결국 이 창덕궁과 더불어 이 하나의 동궁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창경궁의 경우는 주로 대왕 대비와 같은 왕실의 여인네들을 중심으로 한 궁궐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주로 그렇게 쓰여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정전에서 이 북쪽 방향, 동쪽 방향을 바라본 정문을 향해 본 모습이 되겠고요. 그 북쪽에 통명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전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전각 옆에 넓은 바위돌이 있는 바위 위에 이렇게 계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단 위에 지금 이 공간에 원래 있었던 건물이 바로 자경전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도 바로 이 자경전에서 노후를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이 자경전 터를 일제 강점기에 이 자리를 이를 허물어 버리고 이왕과 박물관이 지금 사진과 같이 세워져 이렇게 외식 건물로 세워져서 쭉 사용이 되었다가 1940년도에 오게 되면 장서각으로 변경되어 사용되다가 1992년에 철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자리에는 이왕과 박물관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되는 박물관이 이곳에 있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나중에 장서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바로 이 경기도 광주군 태봉에 있었던 이 성종의 태묘가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이왕과 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 결국 태묘를 잘 보존된 한 예로서 이 성종의 태묘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비와 이 태묘의 성물들이 현재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성물들 밑에 이런 큰 돌 속에 태항아리가 담겨져서 묻혀졌었던 것이죠. 자,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렇게 왕가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국운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명당자리에 묻혀져 안정과 번영을 기원해 왔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독특한 전통에 따라 이런 태항아리를 담는 이 돌 속에 이렇게 태항아리를 그것도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명당자리에 이 태를 모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태지석이라고 해서 이것이 누구의 태를 모신 것인지 그 사연과 더불어 이 태항아리가 묻혀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그마한 태항아리 속에 넣은 이렇게 큰 태항아리가 묻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것을 항아리를 만들었던 방식은 이런 백자일 경우도 있고 분청일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게 묻혀지는 것은 아무데나 묻혀지던 것이 아니라 마치 만삭의 어머니의 배처럼 밥사발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아주 독특한 이런 구조의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이렇게 태묘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수은조의 태봉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속리산 법주사 뒤쪽에 있는 아주 묘하게도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렇게 야드막한 봉우리에 바로 이 태묘를 모시게 된 이 태봉도의 그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곳에 태가 모셔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묘 중에서도 이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보물 1976호로 지정이 된 것이 바로 명종의 태실이 되겠습니다. 비산비하라고 하는 들인지 산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곳에 내포 지방에 이 명종 태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 야트막한 봉우리의 요 정상 부분에 바로 태실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왕자로서 태어났을 때 비가 만들어졌고 그 뒤에 세자로 책봉된 뒤에 또 비를 만들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새롭게 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비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속에 결국 태양아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이렇게 태봉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묘석들이 3개씩이나 세워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특히 왕세자의 태실의 경우는 4사람의 수호군사가, 왕이나 왕비의 경우는 8명의 수호군사라 이를 지켜왔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너무나 국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경우는 이 자재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태실을 조성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명당에 모셔졌던 태실이 1929년 일제강점기에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 한 곳에 공동묘지처럼 모아놓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서삼릉 지역에 이 태실이 모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고양군에 있는 이 서삼릉 지역은 가보면 3개의 능이 있다고 하는데 희릉과 예릉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효릉은 지금 비공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왕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서삼릉 지역이 지금 젖소 개량 사업소가 들어서 있고 아주 넓은 이렇게 초지가 조성이 이제 돼 있고요. 88 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마장 마술 경기가 이렇게 행해지기도 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태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게 되어서 이런 형태로 마치 이 공동묘지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 정비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아놨지만 알고 보면 결국 이렇게 왕실의 번영을 기렸던 이런 태실들을 의미를 의미에서 지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셔지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각 태봉마다 있었던 이런 태묘들, 태실들의 성물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방치거나 되거나 아예 흩어져 버린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주 경기전 안에 이렇게 예종의 태실이 모셔지게 된 것도 결국 이렇게 태항아리를 열어가지고 서삼릉으로 다 옮겨가고 난 뒤에 흩어졌었던 태실의 석물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성종의 태실이 지금 창경궁에 있게 된 것도 결국 이러한 일본의 행위 이후에 하나의 박물관의 전시물의 목적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왜 성종의 태실이 창경궁에 모셔지게 되었는지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